네, 자, 오늘 4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자, 왼쪽, 오른쪽 차트가, 왼쪽이 이제 국내 이 코리아 지수, 가장 최근 고점과 이번에 폭락했을 때 저점에 거의 한 60%까지는 안 와도 한 50한 7% 정도 회복된 걸로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뭐, 한 70% 가까이 회복됐고요. 70% 가까이 회복됐고, 가장 최근 낙폭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 가장 최근 낙폭으로 보면 한 70% 정도 됐네요. 한 지난번에 한 70한 5%까지 갔다가 어제 상승 마감해서 한 70% 근처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기술주는 좀 강하고요. 근데 기술주가 아닌 이제 S&P 500 지수를 보면 S&P 500 지수로 보시면 우리나라 코리아 증시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코리아하고 거의 흡사하죠. 비율상으로 뭐 한 50한 5%, 50한 뭐 3%뭐 정도, 그죠? 여러분들 50한 한 50한 5% 수준, 그죠? 그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는 50%가 살짝 지금 살짝 아래고 반등한 흐름이. 이게 이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산업들, 예를 들면 보잉, 항공, 뭐 서비스, 여행, 호텔, 뭐 이런 전통적인 사업들, 거기는 뭐 다 이미 뭐 셧다운 여파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폭락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폭락, 그런 것 때문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반등이 좀 약했어요. 근데 기술주 중심으로 있는 나스닥은 뭐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왔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다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해보면, 예를 들면 미국만 놓고 보면 있잖아요. 미국만 놓고 보면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아시다시피 그 신규 실업자 수당을 발표를 합니다. 매주. 그 이른바 주당 실업수당 청구권.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받기 때문에, 그 미국이 저축률이 떨어지는 게 그거래요. 우리나라처럼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렌트비도, 집세 이런 거 있잖아요. 집세도 저기 주당 돈 내니까 월급이 아니라 주급 받아가지고 렌트비 내고, 식료품비 사고, 뭐 리스비, 뭐 하여튼 렌탈비 내고, 뭐 맥주 한 잔 먹고, 또는 뭐 마트 가서 뭐 사고 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형적인 소비의 나라죠. 전형적인.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계속 저기 실업수당 청구권자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2,600만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한 1억 6천만 명이래요. 1억 6천만 명에 2천만 명, 2,500만 명이 지금 2,600만 명이 실업자라고 하니, 그러니까 뭐 이 실업자 수는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이게 뭐 현재 셧다운 여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뭐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실업수당의 어떤 그 어떤 룰이, 우리나라가 요즘에 실업수당을 저는 뭐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실업수당이 우리나라가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좀 올랐나요? 150만 원인가요? 최대 한도가. 근데 미국은 어쨌든 직전급여의 뭐 블라블라 해서 주당 400달러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446, 1600달러죠? 그럼 대충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뭐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정도인데, 이번에는 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코로나 수당 합쳐가지고 1000달러씩 준대요. 그래가지고 현재 한 달에 한 4000달러를 최대 받는다. 4000달러면 1인당 4000달러니까 그러면 뭐 한국 돈은 한 500만원 되죠? 500만원이? 그죠? 이제 그 정도니까 뭐, 그래서 별로 일할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전에 벌던 것보다 더 번다는 거야. 실업수당으로. 그래가지고 별로 일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뭐 갈 거냐. 그러면서, 과거에 물론 대공황 뭐 그 시절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공황도 44% 올랐다가 뭐 80% 폭락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이 투자의 전설들은 아직도 현금을 쥐고 있다라는 아까 나온 뉴스. 어떤 그 이번에 그 팬데믹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뭐 사실상 아까 설명드린 대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칼 아이칸 유명하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2차 하락이 오면, 2차 하락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 더블 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 딥을. 더블 딥을 얘기하는 겁니다. 쌍바닥 말고 더블 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2차 하락 오면 매수하겠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증시가 고평가돼 있고 추가 하락할 거고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기들은 거꾸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다만 유가가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자기들은 원유를 크게 매수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유가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유가에 대한 얘기, 뭐 저도 이날 똑같이 여러분들 새벽에 현장에 전 세계 차트를 보면서 같이 있었는데, 이날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한 그림은 그날 제가 오죽하면 캡처까지 해놨어요. 마이너스 유가살에. 이날 실질적으로 40.32를 찍었어요. 40.32 마이너스. 그런데 이거는 만기 때 투기적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이날이 언제 정확하게? 22일 했죠? 이게 만기 전날 했어요. 5월물 만기 전날. 5월 만기 전날. 만기 전 뭐 한 24시간 전에. 24시간 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날 만기 결제가가 얼마였냐면, 만기 결제가 13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불 찍고 13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투기적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는 그건 그냥 뉴스의 재료일 뿐이에요. 그날 잠깐 순식간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날 13달러까지 올라와서 6월물과 롤오버가 됐어요. 6월물이 그때 14달러인가에 마감하고 13.5인가 14에 마감하고 5월물이 결국은 13달러에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라는 건 그건 정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금융시장 역사상.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페이퍼 시장이죠. 뭐 선물들은 실질 거래가 아닌 페이퍼 시장에서 온 일시적인 그 투기적 흐름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3달러로 결제가 돼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실업자 얘기했고, 뭐 또 워렌 버핏도 최근에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워렌 버핏 이제 워렌 버핏의 친구인 부회장, 다 80이 넘었죠, 전부 다. 이 사람들도 현금만 갖고 있다. 뭐 이런 현금을 많이 작년부터 현금 많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이 와중에 고점을 넘긴 기업도 여러분 있어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이 와중에 이제 바이오 말고 유일하게 시가총액 큰 데 중에서 고점을 넘긴 회사가 여기 이제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 이 아마존닷컴은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신고가. 일봉상.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기술적으로 뭐 더 가기는 어렵다고 봐주고요. 미국 기업들이 뭐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영업이익들을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는 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의 상위 기업들은 평균 영업이익 25%예요, 여러분들. 평균 영업이익이. 비자 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비자 같은 경우 평균 영업이익이 50% 넘어요. 근데 지금 아마존닷컴은요, 얘 5% 안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퍼가 30에 PER이 200에 PBR이 30이에요. 너무 고평가됐어요. 아마존닷컴은 머지않아 이거는 저는 물론 이제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성장세를 가지고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키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아마존닷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고 봐주고요. 추격하는 그런 우위를 범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저항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올 때 어디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1850에서 1905 정도로 봤었어요, 제가요. 그때 이제 그거를 본 배경에는 첫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리먼 사태 이후에 이 전체 폭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먼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는 그 1450 찍고 제가 최초에 1810을 받다가 그 다음에 좀 위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옮길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상단 38% 저항 자리가 한 1850 수준 돼요. 그 정도 되고 여기가 또 아시다시피 이런 헤드앤숄더에 매물대가 있던 자리잖아요. 헤드앤숄더에 헤드앤숄더가 지금 헤드앤숄더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뚫렸다가 리턴한 거니까 이 부분은 뭐 분명한 저항이죠. 여기서 조금 더 가고 못 가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1950도를 일단 맥시멈으로 보고 이걸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도 보시면 현재 무브먼트가 여기서 요만큼 올리고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그 브릿지 만들고 한번 올라갔잖아요. 이런 경우 이걸 N값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N자형 모델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일단은 상방 일단 여기 즉 이 크기의 76% 정도가 올라간 자리가 여기란 얘기예요. 현재 그래서 이 더블탑일까 하여튼 1900선에서 더블탑일 가능성이 크고요. 큽니다. 어제 그 금요일 날 그 미국 증시 올라간 거는 최근에 그 부양책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의 여러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서명했어요. 근데 이미 그 서명은 의미가 없어요. 통과돼서 다 가기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더블 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저는 의견을 현재 드리고요. 더블 탑을 뭐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하여튼 더블 탑을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나스닥 지수 기준 관점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보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설령 여기서 파동상 여기서 설령 한 번을 조금은 더 가도 설령 조금 뭐 이게 살짝 넘기더라도 저는 다시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에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인버스를 1840부터 정확하게 1840부터 1910선까지 1905선까지 여기서 일단 인버스를 한 2차 물량까지 잡았고 마지막 3차 물량은 혹시 모르니까 1950선에 마지막 3차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여튼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인버스 마이너스 한 1%가 되는데 수익 났다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되는데 결국은 다시 저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쪽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1월에서 1, 2, 3월에 대한 실적 발표가 현재 4월, 5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1, 2, 3월에 대한 거.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실적들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관련돼서 큰 영향을 받은 게 3월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수출 있죠. 수출 한마디로 반도체 등등의 수출들이 1, 2월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3월까지도 영향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3월에도 2%인가 1%인가 감소가 안 되고, 근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수출이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한 16% 이렇게 4월부터 수출이 꺾이고 있다라는 의견들. 그럼 정작 위기는 언제냐면 1, 2, 3월은 별로 실적이 큰 뭐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 4월하고 5월 이게 3월 중순부터 4월 5월 이때가 이제 중요하죠. 이때가 4월 5월 이게 혹시나 연장돼서 6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풀렸는데 해외가 풀리기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올 때가 결국 언제냐면 7월 말 8월 초예요. 8월 초에. 그래서 미국도 현재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4월, 5월, 6월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어쨌든 어쨌든 추산이 될 쯤이 더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미국도 항상 아시다시피 5월에는 좀 약간 약세입니다. 셀린 메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월에가 4월 말이 벌써 5월 다 됐잖아요. 다음 주부터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 많은데 V자 반등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V자 반등 기대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주식자산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여기선 인버스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그건 개인들의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본인들 생각대로 V자 반등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고 뭐 이거 뭐 주식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식을 다시 편입하려는 자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인버스로 대응할 거고요. 예, 인버스 우리는 풀 베팅을 안 해요. 절대로. 예, 최대 맥시멈 50% 베팅입니다. 예, 결국은 그렇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주식을 편입하려고 하는 위치는 예, 어라운드 한 1550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어라운드 1550. 다만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는 안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수 관점으로는 한 1550에서 1650 수준 사이를 예, 적극 매수의 밴드로 보고 있고 더블 딥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일부 또 경제 전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야 이거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예, 쌍바닥이 아니라 이거 또 한 차례에 이거 잘못 그랬네요. 또 한 차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아시다시피 이거 이번에 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미국, 영국, 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중국을 상대로 뭐 소송한다고 난리도 아니고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앞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세상이 변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른바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좆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더블 바닥이 아니라 더블 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블 딥이란 건 한 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투표했죠 여러분들한테. 투표창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귀하께서는 국내 증시가 만약 하락으로 간다면 지금 아직 몇 명 안 했네요. 80명밖에 아직 안 했네. 하락으로 간다면 지수 어느 정도 생각하냐 했더니 어떤 분은 조정 없이 2천까지 간다. 뭐 2천 해봐야 물론 100% 정도 가는 건데 한 9% 의견. 제가 말씀드렸던 한 1600선 정도가 1600선 정도가 뭐 한 30% 의견. 또 의외로 20% 정도는 더블 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더블 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견은 참 사람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의견이. 각자 자기 소신껏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시장을 분석해 드리는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2레벨 최대 1950선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대 1950선까지는. 거기서는 마지막 3차 인버스를 진입할 계획이고 현재 평균 지수로 한 딱 이 정도 수준 한 1880 수준 평균 지수로 해서 인버스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은 나중에 지금 설명드린 한 1550 어라운드 댓 뭐 한 1550, 1650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주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종합지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